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남대문의 설 음식을 장만하러 온 이태훈입니다. 이산가족 2월달에 5박 6일 동안 한다고 들었는데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에도 좋을 것 같고 긴장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져서 통일을 좀 앞당겼으면 합니다. 분단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이어져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산가족 만나는 거는 참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다 보면은 또 통일도 될 것이고 통일이 바로 대박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데 우리 국력이 더 튼튼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의 소리는 남대문 시장의 설 음식을 장만하러 나오신 이태용 씨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통일이 대박인데 통일이 앞당겨지길 소망하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이산가족 못 만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북한 여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 제대로 이 문제를 인식해서 이산가족 분들이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에서는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제시님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7434님은요. 노입니다. 실수라고 이해하기엔 책임있고 격식 있는 공식적인 발언자리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보다 우회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나라의 경제 수반이라는 분까지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미는 발언을 하시다니 참 안타깝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7260님은 예스.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대통령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지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그래도 올해 월드컵이 있으니까 월드컵 축구대표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죠. 평가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 코스타리카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코스타리카하고 평가전을 했는데요. 네. 전반에 서진 김신욱 선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는 주로 이 젊은 선수들 위주로 참가를 했고요. 선발 출전했던 베스트 11의 평균 연령이 25.5세입니다. 그리고 또 최다 6명까지 교체 출전이 가능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이 교체 카드를 3장만 썼습니다. 약간 의외였던 점은 이 베테랑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대표팀이 30일에 멕시코전 또 2월 2일에 미국전을 앞두고 있어서 어제 경기에 나오지 않았던 이 베테랑 선수들이 이 남은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30살인 이호 선수, 또 31살 염기훈 선수, 또 이 골키퍼자 29살 정성동 선수가 어제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마도 멕시코전이나 미국전에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기훈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이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됐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일본의 사간도스에서 뛰고 있는 김민우 선수가 이 왼쪽 자리에 깜짝 출전을 했습니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호가 아닌 이명주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이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가 나섰는데요.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이렇다 할 큰 위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골키퍼 김승재 선수 활약도 또 실수도 둘 다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남은 이 두 차례 평가전에서 골키퍼들을 두루 실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성용 선수한테는 이 남은 평가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이 찬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평가전 아닌 평가전이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평가전이 멕시코와 합니까? 네, 30일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11시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모처럼 프로야구 소식 좀 들어보죠. NC 다이노스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가 봐요. 예, 이 NC 다이노스 구단은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1군 리그에 참가한 신생팀인데요. 현재는 이 창원시를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과 포항에서 NC를 유치하겠다고 서로 나서서 구단 연고지 이전이 지금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KBO가 이와 관련해서 NC 구단이 울산으로 연고지 변경을 신청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뭐 규정상으로는 NC가 울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는데 문제는 없다는 뜻이고요. 야구 규약에 따르면 연고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단 연고지 침해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연고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울산은 현재 타구단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요. 또 야구단 유치 조건인 인구 100만 명 이상, 2만 5천석 이상 야구장 보유 조건 이거를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고 이전은 NC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N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연고 이전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난 시즌 내내 창원시가 NC의 신축 구장을 사실 NC 구단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곳에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NC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끝으로 LPGA 투어가 개막했죠? 간단히 결과만 좀 전해주실래요? 예, LPGA 투어 올 시즌 첫 경기, 첫 대회인 이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인데요. 오늘 마지막 4라운드에서 최나연 선수가 단독 선두로 출발은 했는데 마지막 라운드 한타 줄이는데 그치면서 합계 16언더파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3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쉽게 됐죠. 예. 아쉽네요. 네. 자, 좀 더 지켜보면 되겠죠.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곳곳에 정체고리가 무척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들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성산램프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이후로 기름램프 진출로가 혼잡합니다. 반대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홍은램프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하루 나들목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청담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의하루 나들목부터 가양대교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터널들 상황을 보면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모두 다 강남 방면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1호 터널을 빠져나와서 한남대로가 한남 2고가차도까지는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강남대로가 한남에서부터 노년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쪽 양재역에서 강남역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황금자 할머니께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제 새벽이었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가운데 생존자는 55분만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요. 공명정대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위안부는 전쟁을 한 어떤 나라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망언을 서슴지 않아서
전 세계 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황금자 할머니 또한 생전에 그토록 바라셨던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양아들이신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의 김정환 팀장이 상주로 할머니의 빈소를 지키고 계십니다. 전화로 김정환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정환입니다. 네, 우선 인터뷰 앞서서요. 황금자 할머니께서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푹 편안하게 또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팀장님께도 네,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상주시죠. 그리고 황금자 할머니의 빈소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데 할머니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돼서 또 이렇게 양아들까지 이어지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2002년에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동네로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할머니와 끊지 못한 인연이 되었고요. 서로 그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2002년, 10여 년 전인데 이렇게 됐으면은 할머니께서 늘 아들처럼 김정환 팀장님을 잘해주시면서 연세도 있고 또 외로우시니까 많이 의지하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중 많은 것이 기억나고 또 잊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그 할머니께서는 많이 외롭고 아프시고 할 때 자주 찾아뵈었고요. 그 말씀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네. 우리 아들 사랑해, 그리고 나한테 끝까지 잘해줄 거지 하셨던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럴 때 팀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다 잊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드님께서 할머니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늘 전했지만 할머니가 또 마음속에서 이 크나큰 상처가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뭐 악몽도 자주 꾸셨다, 또 환청도 시달렸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그 할머니께서 홀로 밤에 계실 때는 자주 그런 환청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고요. 저한테 전화로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하고 전화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빨리 와서 도와달라. 아, 그럴 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또 빨리 달려갑니까? 그 할머니께서는 그 학생들을 보면 네. 일본군처럼 이렇게 그 환청에 그 시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할머니를 좀 진정시켜드리고 네. 이렇게 다음날 찾아뵙는다고 꼭 약속을 드리고 이렇게 찾아뵙고 그랬죠. 네. 학생들을 보면 놀랬다. 일본 생각이 나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할머니께서 6층에 거주하시는데도 밖에 현관 밖에 그 애들이 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네. 하셨어요. 교복 입고 있는 모습이 과거에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일본 경찰 순사라고 그랬죠. 그런 예. 모습과 이렇게 맞물렸다. 네. 참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겠죠. 네. 일본이 여지껏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다고 들었는데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예. 2011년도에 그때도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때 그 구술 유언을 하셨고 제가 유언 증서를 대신 작성하고요. 그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재산, 사회에 기부하는 재산을 어떻게 쓰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까? 그 할머니께서는 그 어렸을 때 그 공부를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네.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네.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학금을 무려 1억 원이란 돈을 모으셨고 또 그 돈을 굉장히 어렵게 모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또 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할머니께서는 절대 그 당신을 위해서 헛되이 쓰시는 것을 못 봤고요. 네. 정말 추운 겨울 날씨에도 난방조차 안 하시고 그 생활을 한 적을 제가 많이 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그 정말 모으신 돈입니다. 귀중한 돈이죠.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모은 돈이다. 1억 원. 예, 네. 예. 폐지도 모아서 또 보탰다고 들었는데요. 예, 제가 그 뵀을 때 그래도 거동을 하실 때는 폐지나 병 그런 것들이 한쪽 조그만 방에 네. 꼭 그 다니면서 모아서 이렇게 그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할머니 본인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는 전혀 쓰시지도 않으시고, 네. 예. 자, 할머니가 원하셨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끝내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연결식은 또 어디서 치르고요? 할머니 또 어디서 모시는지 또 전체적으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한스러울 거예요. 일본 정부의 사과는커녕 지금 망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운명하셨으니까 제대로 눈도 못 감으실 것 같고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내일 구민장으로 연결식을 거행하고요. 할머니께서 정말 뜨거운 곳에 들어가기 싫다는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셔서 그 매장을 파주에 위치한 삼각지 성당의 하늘묘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화장은 하지 않고, 네. 할머니가 이렇게 모든 걸 희생하시고 또 추운 데서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틀지도 않으셨다고 했는데 내일 연결식 할 때 또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이런 걸 좀 마련해야 되겠네요. 어떤 거였습니까? 할머니께서는 그 음식 드실 때 3년 전부터 못 드셨지만 그전에는 저하고 가끔 만나서 삼계탕이라든지 네. 꼬리곰탕 같은 것을 정말 한 그릇씩 다 드시는 모습을 제가 자주 뵀거든요. 그것조차 3년 전부터는 못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정말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3년 전부터 물조차도 잘 못 드셨어요. 아유, 네. 거기에다가 할머니 혼자 외롭게 살아오셨고요. 예, 예. 네. 호족상으로 이제 가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할머니가요? 예, 지금 상태로는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시고 동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언급 그런 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끔씩 그 뉴스 수요 집회라든지 나오면 네. 그 뉴스지우를 함께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많이 가슴 아파하셨던 모습을 뵐 수 있었고요. 예. 그럴 때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보상을 받으면 꼭 더 많은 그 금액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네. 그걸 보지 못하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신의 임대 아파트 보증금 이런 것도 다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쓰라고 이렇게 남기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다 장례식을 끝나면 네네. 모든 남아있는 재산을 이렇게 네. 모아서 장학금으로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할머니의 뜻이 학생들의 장학금 속에서 또 이 꿈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팀장님, 할머니 가시는 길 잘 모셔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의 김정환 팀장이었습니다. 16km 복합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현호석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재신임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890님은요, 카드 발급 시스템조차 모르시고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시는데 어떻게 이 사고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서민 경제를 살리실지 의문이 드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0814님은 예스.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것은 질책당에 마땅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나란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네요. 정보 유출 사고도 잘 수습하시고요. 라고 이렇게 분발하시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죠. 0945번. 9빼기 4는 5다.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대한금융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꼼꼼하게 아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실게요. 뭐? 개설 통지에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네, 먼저 경제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서 다운 점퍼라고 그러죠. 거의나 오리토로 된 점퍼를 많이들 입고 다니시는데 가격과 품질 이것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나 보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에 거위털 등 충전재량이 많은 헤비급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온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격은 최대 1.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일부 제품들은 비싼 가격에 비해 보온 성능이 떨어져서 비싼 값을 하지 못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또 7종 10종 중 7종은 솜털 함유율에 따른 제품 구분 표시를 하지 않는 등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표시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에 통보해서 수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해서 품질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김동환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볼 건데 대통령이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호석 부총리의 실언을 공개 질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그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보 공개 동의해 준 것 아니냐, 어리석은 국민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것이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또
받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호섭 부총리에 대해서 경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경고로 그쳤습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재발방지책 마련을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익이 아닌 고객 중심의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요. 문제가 된 세계카드사 외에도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유출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들었다는 거죠. 레드 카드는 네. 아니고요. 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소송들이 계속해서 본물을 이루고 또 있다고 하는데 금융소비자연맹도 바로 여기에 나섰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회원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누구나 변호사 수임료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한 건당 3,000원의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받고 있고 또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신청란에 접수한 후 소송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열받으신 분들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조금이라도 또 화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요즘 대다수 국민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고 있는 사건. 오늘 그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책임 소재와 대응책을 놓고 연일 공방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바로 2차 피해 위험성이 아닐까. 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는 대한금융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 모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것들 좀 확실하게 쉽고 좀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소장님 카드는 어떻게 됐어요? 저도 뭐 한 16가지 뭐 이렇게 누출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가서 뭐 갱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요. 예. 네. 보고 있는 것은 또 성의 안 차시고 걱정 많이 하시고 그렇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이런 것도 전화 걸어서 ARS에도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참 답답해서 직접 현장에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금융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당국도 대책은 내놨는데 텔레마케팅 자체를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보도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당장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전 금융회사가 전화나 SMS 등을 통해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보험 모집 같은 거 이제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시적이라는데 또 방점이 있네요. 예, 네. 이게 3월 말까지 해보고 네. 그래도 문제가 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네. 이 정보 유출 문제로 이제 금융시장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 같은 네. 이제 텔레마케팅이라든지 문자 마케팅 이런 게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네. 이번에 정보를 유출한 이 3개 카드 회사 때문에 엄한 보험회사들하고 텔레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런 볼멘 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네요. 다 이게 혹시 범죄인 집단 아니야라고 오해를 많이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 업계 텔레마케팅 종사자들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보험사에만 한 3만 1,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카드사 인력까지 합치면 한 4만 명이 좋게 넘어가는데 여기다 이제 은행의 대출 모집인까지 합치면 대출 모집이 한 16,000명 정도 되니까 5만 6천 명이 훨씬 넘는 거죠. 당국에서 지금부터 2달 동안 일체 텔레마케팅을 못하게 하면서 이제 계약직 직원들의 실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좀 아이고, 걱정스럽고요. 네. 또 이게 뭐 법으로 정해서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창구 지도성 지침이다 보니까 네. 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미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 해놓고서 오늘 마지막으로 통화하기로 했다면 이것도 금지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당국이 이제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 측면이 좀 강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부분 스팸 문자 또 잘 모르는 전화 이렇게 받은 분들 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날 때가 많은데 저 역시 많이 받아보는데 하루에 몇 개나 받으세요? 정말 한 7, 8개 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뭐 통상 10개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부쩍 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대출 그것이 많아요. 보면요. 특별히 저는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대리운전 같은 게 많이 늘었는데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정보 유출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네. 한 취업 설문을 해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하루 평균 6.8개 스팸성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제가 평균이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왜 더 많이 받는지 모르겠네요. 네. 유명하셔서 그런가 봐요. 아닙니다. 네. 이 개그 프로그램까지 생길 정도로 보이스피싱하고 스미싱 피해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모든 금융거래나 온라인 거래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죠. 이번 기회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좀 저희들도 좀 협조를 해서 이걸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로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요. 네. 네. 그동안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잡을 수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를 결국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고 또 내놨다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예,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신속 이용 정지 제도라는 게 생겨서요.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가 명확할 경우에 경찰청이 통신사에게 이 전화번호를 정지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이제 경찰의 요구에 응해줘야지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법 통과가 되면 이제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경찰에서 방통위에 요청을 하고요. 방통위가 통신사한테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부가 초강경 대책, 이 스팸 보이스피싱과 전쟁에 나섰다. 뭐 이렇게 일단 바로 네. 카드의 경우는 재발급 또 뭐 탈퇴하면 되겠지만 휴대전화는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요. 예. 네. 이 카드사들이 바쁘죠 요즘이요. 굉장히 바쁘죠. 어제까지도 비상근무를 했죠. 그래서 세계 카드 회사에 어제 6시까지 해지, 재발급, 탈회 건수를 보니까 총 500만 건이 넘었거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증가세 자체는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 100만 건 하루에요. 탈회라든지 해지, 재발급이 100만 건이 넘었다가 22일에 123만 건을 최대를 기록한 이후에 23일에는 이제 94만 건, 24일에 86만 건으로 줄었고요. 어제 그제 주말에는 각각 35만 건, 24만 건 수준으로 일종의 패닉 상태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데 네. 특별히 탈회 건수도 보니까 24일에 10만 건 가까이 됐던 게 주말에는 뭐 주말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소 좀 줄어서 3만 건대로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야, 큰일 났다. 빨리빨리 해라. 그랬다가 일단 통장이나 살펴보니까 2차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 때문에 줄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탈퇴를 하면 그렇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나요? 이게 이제 카드사들이 네. 탈회하려는 고객들한테 근거 없이 탈회라고 하는군요. 예, 네. 탈회라고 하죠. 네. 해지가 있고 탈회가 있는데 네. 근거 없이 이제 손해 볼 수 있다는 말로 호도한 사례가 있다. 호도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게 네. 있어서 좀 밝혀드리는데요. 네. 탈퇴하면 먼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개수를 신용등급 산정할 때 아예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네. KCB 같은 경우는 해지나 탈회를 하면 미미하게나마 지금까지는 악영향을 좀 줬는데 네. 이번 사태 이후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탈회라든지 해지를 한다고 해서 개인 신용등급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용카드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쓰고 계속 현금만 쓴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물론 주겠죠.
또 하나가 이제 탈회를 하면 탈회를 하면서 개인정보 다 삭제해달라고 하면은 이 카드 포인트 다 소멸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래는. 이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세 개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손해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굉장히 열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포인트를 현금이라든지 상품권 또는 이제 다른 포인트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손해는 안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말정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예, 이게 개인정보 삭제해도요. 국세청에 제공되는 정보는 5년 동안 별도의 식별번호 붙여가지고 일반 고객 정보하고 분리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이거는 마일리지 자체를 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꼭 하나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탈회하면서 개인 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정보 유출 화면 같은 거를 다시 확인하실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출 여부 입증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탈회 전에 정보 유출 화면을 캡처 같은 걸 해두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썼던 전표 같은 사용 기록도 가급적이면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관을 해야 된다. 네, 보관을 해야 된다. 정보 대책 앞서 간단히 언급은 해 주셨는데 정부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책인지 아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먼저 금융회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대책이 있고요. 고객 정보를 제휴사한테 넘겨서 문제가 됐는데 이럴 때는 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해서 고객의 일일이 동의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또 최장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고객 정보도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고요. 이것도 고객이 요청하면은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요청 제도라는 것을 도입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냐인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런 것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먼저 불법적으로 수집 유통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영업을 한 금융회사는 매출액 해당 매출액의 1%를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고요. 직접적인 이익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처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경우에는 최고 5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또 정보 유출 시에는 임원회의인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3개 회사에 대해서는 3개월 신규 영업정지에다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하고 직무정지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소장님 보실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쉽지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무슨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해킹 같은 것도 아니고요. 제휴업체 직원이 그냥 USB 같은 거 갖고 들어가서 자료 몽땅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뭐 기본적인 보안 규칙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보면은 이제 USB 같은 거 휴대 못하게 하는 게 맞았고 거기에다가 또 컴퓨터에 끼면은 웬만한 회사는 작동을 안 하잖아요. 작동 안 하게끔 당연히 기술적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 기본적인 걸 안 해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회사들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사 이런 회사들이 단기 실적에 쪼들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아웃소싱하는 거죠. 대출 모집인에다가 금융상품 판매 조직이 뭐 TM 조직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적이 없으면 최저생계비가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먹고 살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 무슨 중요한 범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고정비 줄이고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 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몇십억 몇백억 원씩 들여서 보안 이거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 생태계의 문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으로 아무리 강제하고 징계수위 높인다고 해서 보안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겠냐 그런 회의론이 좀 드네요. 그러면 소장님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볼 땐 시장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보안이 우수한 회사하고요. 불안한 회사들을 고객들이 미리 알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뱅크런 사태라고 했는데 그걸 예를 들면 BIS 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뱅크런 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BIS가 재무적 건전도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증권회사는 뭐 영업용 순자본 비율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의 건전도 측정하는 것처럼 금융회사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의 보안 등급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하고
투자를 미루는 회사를 소비자들이 좀 알게 해서 시장에서 보안이 위험한 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처럼 일 터지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해서는 이 보안 문제 워낙 첨단 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돈이 되는 것은 자꾸 찾아 늘면서. 그렇죠.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일단 실언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실언했죠. 네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오늘 일단 재발 시 엄중문책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 이제 뭐 대통령이 부재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제 네. 귀국한 이후에 오늘 이제 수석회의에서 일각에서 이뤘던 경질론을 이제 경고성 재신임으로 조금 비껴나간 느낌인데 지금 당장 경질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팀에 대해서 신임한다 이런 걸 확인해주고 개각은 없다라고 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네. 또 주말 동안에 아르헨티나 페소화 급락 등이 금융시장의 대외 여건이 비상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이 카드 문제 때문에 경제팀 전체를 교체하기는 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질책을 받은 거라서 네. 이 경제팀의 수장인 현호석 부총리의 업무 추진이 앞으로도 원활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일종의 네임덕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 질문은 현호석 경제팀에 대한 경고성 재신임 적절합니까?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앞서 언급해 주신 현재의 대외적인 금융상 아르헨티나 페소화 급락 신흥국 언급해 주셨는데 신흥국의 경제 위기설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한테 이렇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위기의 진앙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미의 아르헨티나인데요. 지난 주말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져 가지고 외환 시장에서 페소화 하락을 더 이상 못 막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페소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하루에만 11%나 폭락을 했거든요. 어휴, 많이 떨어졌네요. 이 환율이 하루에 11% 폭락했다는 건 아마 주식으로 치면 전 종목 하종가다 뭐 이 정도의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이달 들어서만 페소화가 22% 넘게 내린 건데요. 당연히 네. 이제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였는데 네. 뉴욕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2% 가까이 내리면서 그동안 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던 16,000포인트가 무너졌고요. 네. 오늘 시장은 일본 증시가 2.5% 넘게 내렸고 우리 네. 주식시장은 1.5% 넘게 내렸는데 장중한 때 1,900포인트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다소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이런 겁니다. 일단 신흥국의 금융 불안의 파고가 만만치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르헨티나가요. 워낙 단기 외채는 많고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는 크게 적자를 보이는 이 대표적인 이제 배드 이머징 국가 그러니까 나쁜 이머징 국가에 속하거든요. 작년 여름에 기억하실 텐데 인도네시아가 출렁거렸던 것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요. 외환 보유액이 이들 나라보다 더 열악하다 보니까 더 위험해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번 아르헨티나 환율 문제가 그냥 아르헨티나 한 나라의 문제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신흥국 전체로 확산될 거냐 이게 문제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개별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시각은 뭐냐면 이 회복세에 있는 세계 경제의 방향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네. 신흥국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쪽 생각은 뭐냐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국 제조업 보호 정책에 나서면서 네. 신흥국의 제조업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고 그러면서 원재료 가격까지 하락까지 겹치면서 네.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제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어쩌면 나가서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위험해지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년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자금이 막 빠져나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3조 넘게 주식을 사들이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거든요. 경상수지 흑자하고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였고요. 상대적으로 재정도 건전해 보이니까 이 신흥국 시장에서 겁을 먹은 선진국 자금들이 자기들 나라로 그냥 돌아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해 보이는 우리 시장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건데 네. 우리 금융시장으로서도 이 단기적으로 이번 그 아르헨티나 사건으로 이제 충격을 좀 받긴 할 텐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연초부터 이제 원화 강세하고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 많이 내렸잖아요. 예. 그 오늘 환율을 보니까 벌써 달러 대비 환율이 1,080원대가 됐고요. 네. 특별히 100엔당 900원대까지 빠졌던 원엔 환율도 이제 1,050원 후반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이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니까 네. 당분간 엔저로 인한 걱정은 조금 덜게 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걱정은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를 바라본 세상 대한금융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네, 오늘 의견 보내주신 가운데 선물은 0890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